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DSBL의 PYSR 2025년도 영상 준비를 맡은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DSBL의 고려대학교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논문의 제목은 Large Language Models Can Automatically Engineer Features for Few-Shot Tabular Learning 이라는 논문 제목이고, 이번에 ICML 2024 메인에 어셉된 논문입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이제 발표 목차는 먼저 이 논문의 연구 배경을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리고,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론을 메소드에서, 그리고 그 유효성을 입증한 실험 결과를 익스페리먼트에서 말씀드리고, 컨클루전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논문의 오버뷰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LLM을 피처 엔지니어로 활용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최적의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는 Fit LLM 프레임워크를 제안한 것이 본 논문의 한 줄 요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빨간색 박스와 같이 어떤 데이터의 메타 인포메이션이 있으면 이 Fit LLM의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피처를 자동으로 생산 후에 추후에 애드홉 방식처럼 머신러닝 아니면 뭐 리니어 모델을 통해서 결과를 산출하는 방법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제 먼저 인트로덕션 이 논문의 연구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연구 배경은 LLM의 태스크 이해 능력인데요.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LLM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많은 데이터가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태스크에 대한 파인튜닝 없이도 간단히 프롬프트 딴에서 처리를 해서 적합한 응답을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퓨샷 이그젬플만으로 멀티태스크 이해 능력이 내재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재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다음 문단을 주어지고 다음 문단을 주어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요약하세요 같은 서머라이제이션 태스크의 인스트럭션과 함께 문단과 요약문을 예시로 이제 입력했을 때 LLM은 요약문을 이제 잘 생성할 수 있는, 즉 안에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어떤 태스크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LLM의 태블러 데이터 이해 능력인데요. 어, 전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이 태스크, 멀티태스크에 대한 이해 능력은 태블러 데이터로도 이제 확장이 되는데, 이 태블러 데이터를 다루는 최근 연구들은 태스크 인스트럭션과 설명을 정의하고 데이터를 직렬화하여 LLM에 입력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를 직렬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간단히 말을 하면 태블러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화면과 같이 이 빨간색 박스에 쳐 있는 이 예시 1과 예시 2가 이제 데이터가 직렬화돼서 랭귀지 형태로 들어가는 이제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데이터를 직렬화하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뭐 멀티태스크 이해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LLM의 학습 데이터의 유형이 자연어 형태가 많기도 하고, 태블러에 대한 또 이해 능력이 아직까지는 자연어보다는 떨어지기 때문에 자연어 형태로 직렬화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로우샷 환경에서 기존 태블러 러닝 학습 방법들보다 높은 성능을 내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화면과 같이 어떤 환자, 나이, 성별, 흡연 여부,
콜레스테롤 수치, 질병 여부와 같은 태블로 데이터가 이제 있을 때 이 태블로 데이터를 화면에는 예시와 같이 환자는 68세 남성이며 흡연을 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는 질병이 있습니다. 같은 자연의 형태로 데이터가 직렬화되어서 들어간 것이 이 LLM에게 태블로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LLM 기반 태블러 러닝의 한계가 이제 존재를 하는데요. 이 한계는 논문에서는 총 세 가지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계산 비용인데 이 높은 계산 비용이라 함은 아무래도 엔드-투-엔드 프레딕션, 즉 LLM에게 어떤 인스턴스 단위로 쿼리가 들어왔을 때 엔드-투-엔드 프레딕션으로 인해 샘플당 인퍼런스가 필요하기에 높은, 즉 많은 계산 비용이 발생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인 튜닝이 필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필수적이냐 하면 높은 정확도를 위해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시킬 필요가 존재하고, 그리고 학습 코드나 API를 공개하지 않는 고성능 LLM에게는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롱 컨테스트에 대한 성능 저하인데요. 롱 컨테스트에 대해서 최근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이 논문을 작성한 시점에는 롱 컨텍스트에 대한 성능이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롱 컨텍스트를 하면 태블릿 데이터의 피처 개수가 증가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직렬화돼서 이그젠플이 들어가는데 결국에 이 이그젠플이 들어가기 때문에 프롬프트 길이가 길어져서 LLM의 성능이 저하된다라는 것이 한계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논문에서는 결국 앞에 장표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한계점을 이제 보완하고 있는데요. 이 논문의 핵심, 그러니까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LLM을 엔드-투-엔드 방식이 아니라 피처 엔지니어링 역할만 부여해서 이 LLM의 내재된 지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라는 것이 접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총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단계를 이제 화면에서 제가 빨간색 글씨로 하나씩 이제 매핑을 시켜놨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 LLM으로 생성한 이 피처들을 기반으로 단순하게 애독 방식처럼 후속 모델의 사용을 가능하게 해서 매 샘플마다 LLM 인퍼런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피처를 생성하는 것은 한 번만 혹은 그 인스턴스가 들어올 때마다 생성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이고 뒤에 이제 그 인퍼런스는 뭐 리니어 모델이나 머신러닝 모델한테 맡기면서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처 배깅 기법을 사용해서 프롬프트 롱 컨텍스트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처 배깅 기법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쨌든 프롬프트로 들어가는 이 이그젬플이 아무래도 데이터 개수가 많아지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일부 샘플마다 나눠서 프롬프트를 구성을 하고 이 프롬프트를 배깅 기법으로 해서 반복시키면서 최종적으로 이 피처를 생성하기 때문에 롱 컨텍스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 컨텍스트 러닝 프레임워크를 도입해서 특정 룰을 생성한다라는 것인데요. 화면에 있는 글처럼 이 프롬프트로 들어가 있는 이 설명들이 인 컨텍스트이고 이 인 컨텍스트를 기반으로 LLM을 활용해서 특정 룰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메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이 Fit LLM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짧게 말씀드리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태블러 데이터에서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는 피처 엔지니어링 역할로 LLM을 사용하자라는 것이고 이 논문에서 말을 서술하고 있는
이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extract rules는 태블러에서 룰을 생성하는 단계이고, passing rules는 아무래도 이 룰이 이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머신러닝 모델에 들어가는 이 피처 형태로 잘 정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룰의 형태를 통일하자라는 것이 두 번째 주요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 extracting rules부터 살펴보자면, 결국에 LLM을 기반으로 룰을 생성한다고 했으니까 LLM한테 프롬프트 형태의 어떤 좀 설명 작업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프롬프트는 세 가지 요소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요소의 목적은 결국에는 룰을 이제 추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정확한 추론 과정을 통해서 이 룰의 어떤 정확도, 성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피규어가 최종적인 프롬프트 디자인의 예시인데, 하나하나씩 보자면, 먼저 주황색 글씨부터 보자면 기본 정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클래시피케이션 형태의 태스크를 설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피처 정보를 이제 이름, 정의, 타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시리얼라이즈드, 즉 직렬화 형태의 예시를 줌으로써 LLM한테 결국에는 룰을 추출을 할 건데, 어떤 룰을 추출하는 이 태스크와 피처와 예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파트에서 이제 부여를 하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 요소는 앞선 장표에서 이 기본적인 정보를 줬다면 이 LLM의 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리즈닝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예시를 참조하지 않고 일반 상식이나 배경 지식, 즉 LLM이 갖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지식을 기반해서 피처와 태스크 간의 관계를 추론하는 단계고, 두 번째는 스텝 1에서 얻은 정보와 이그젬플, 즉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함께 이그젬플에 대한 정보를 조합해서 각 클래스에 대한 규칙을 도출하는 그런 스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스텝으로 구분한 이유는 불필요한 상관관계, 즉 LLM이 가지고 있는 내재되어 있는 지식과 이그젬플에 대한 지식 간의 그 불필요한 상관관계를 방지하고 의미 있는 피처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세 번째는 생성문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LM이 생성한 이 답변을 피처에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답변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생성문 형태를 제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AND와 OR 조건의 결합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그립처럼 어쨌든 하나의 단독 피처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피처를 기반으로 조합을 할 건데, 이 조합을 이 기호를 통해서 조합을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기반으로 룰을 이제 추출을 했다면, 다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룰에 대해서 파싱을 하고 최종적으로 피처를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 피처를 결국에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이 피처는 피처마다 인스턴스가 있고 인스턴스에 대한 이 벡터가 있을 텐데, 바이너리 피처로 생성을 하는 것이고, 하지만 LLM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호를 어떤 내추럴 랭귀지 형태의 greater than이라고 바꾸는 것처럼 표현을 변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LLM을 사용하여 파싱 코드를 생성한 후에, 즉 화면에 있는 그림과 같이 파싱 코드를 생성하게끔 한 다음에 이 파싱 코드를 기반으로 앞선 그 스텝에서 생성한 룰을
룰에, 룰에서 특정 부분을 파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싱을 했다면 다음에는 이제 클래스 확률 추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에서 지식을 알고 있으신 분은 그냥 머신러닝 모델한테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특정 클래스에 대한 프로바빌리티를 추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앞서 생성한 바이너리 피처를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이너리 피처인데 0일의 바이너리 피처를 사용을 해서 각 샘플의 클래스의 라이클리후드를 추정합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로 모델한테 학습시켜가지고 이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머신러닝 모델을 사용해서 각 룰의 이제 중요도를 이제 학습한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학습한 뒤에 클래스 라이클리후드를 이제 추정을 하는데,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LLM의 롱 컨텍스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 번 나누는 그 정보는 example, 즉 태블러 데이터에 있는 인스턴스를 일부 나눠가지고 총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배깅을 활용한 앙상블 기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아래 이 빨간색 박스로 쳐져 있는 아래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개의 예측값을 앙상블 하는 것이고, 이 기대 효과는 특정 이그젠플에 편향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제 메소드의 이제 핵심이고요. 다음은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실험 결과는 먼저 활용한 데이터셋은 총 13개의 클래시피케이션, 바이너리와 멀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포함한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고 있고, 몇 개 예시를 보자면 어덜트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개인이 연간 5만 달러 이상을 버는지를 0 혹은 1로 예측하는 데이터셋이고, 뱅크는 고객이 정기 예금에 가입할지 0 또는 1로 예측하는 데이터셋입니다. 추가적으로 아무래도 아웃 오브 도메인으로 평가할 그런 요즘 아무래도 사용자의 쿼리는 다양하고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것도 요즘 주요하게 보기 때문에 LLM 사전 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셋도 함께 평가를 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은 전통 머신러닝 모델, 로지스틱 레그레션, 엑스지부스트, 랜덤 포레스트 같은 모델이 있고, 비지도 학습 방법으로는 스카프나 스턴트 같은 레이블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현실 상황을 고려하고자 이를 베이스라인으로 두었고, 세 번째, 최근 제한된 태블릿 러닝 모델은 탭 PFN이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디스트리뷰션의 합성 데이터로 사전 학습한 모델이고, LLM 기반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인컨텍스트 러닝은 프롬프트에 단순하게 이그젠플을 추가한 방법이고, 탭렛은 룰 및 폴트 타입 기반 추가 힌트를 프롬프트에 추가한 방법론입니다. 세 번째, 탭 LLM은 페프터 같은 소량의 학습 파라미터로 튜닝한 모델이고요. 그리고 백본은 GPT 3.5를 이제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 LLM 인퍼런스와 하이퍼 파라미터는 화면에서 참조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결과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이 Fit LLM의 성능을 비교하였고, 방법은 데이터나 퓨처 조건을 변경해가면서 AUC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도 이 Fit LLM이 대부분 데이터셋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을 하였고, 특히 어려운 데이터셋에서 우수한 성능을 가져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려운 데이터셋이라 하면 LLM 사전학습에 포함되지 않은 데이터셋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로 왼쪽에 차트를 보면 X축이 이 샷의 수고, Y축이 AUC 매트릭 지표인데, 소수 이그젠플, 즉 4개 이그젠플만으로도
fit LLM은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고, 특히 이 fit LLM이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도 특히 이게 뭐 커뮤니티와 아니면 이 데이터셋이 어려운 데이터셋인데 이 어려운 데이터셋에서도 높은 성능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달성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프레임워크에서 포함되어 있는 요소를 하나씩 제거한 뒤에 각 구성 요소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한 실험 결과이고,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자면 이 튜닝, 마이너스 튜닝이라는 것은 웨이트 학습 없이 바이너리 피처의 합산만을 이제 사용하는 것이고, 앙상블은 배기 앙상블 방법을 제거한 것, 디스크립션은 피처 설명을 제거하는 것, 그 리즈닝은 인퍼런스 스텝의 원만 제거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결과 이 네 가지의 요소를 각각 제거했음에도 모든 경우 성능 저하가 발생했고, 그렇다는 것은 각 요소가 실험 성능의 향상에 주요한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특히 이 샷의 수가 많을수록 이 아래로 갈수록 샷의 수가 많아진 건데, 샷의 수가 많아질수록 튜닝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샷의 수가 적을수록 LLM의 사전 지식, 즉 디스크립션과 리즈닝의 영향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무래도 이 프레임워크가 n번 반복하는 백인 앙상블 기법 때문에 좀 시간 면에서 좀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학습 및 추론 시간을 비교해 보자면 결국에는 인퍼런스 타임 단축의 효과성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좌표가 어덜트 데이터셋으로 16개의 이그젬플을 기반으로 측정한 결과이고, 실험 결과 인퍼런스 타임은 클래식 ML 모델, 뭐 로그 레그레션이나 아니면 뭐 엑스지부스트 랜덤 포레스터 같이 이 클래식 ML 모델과 성능이 비슷하나 LLM 기반 방식들에 비해서는 낮은 시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 한 번만 피처를 생성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퍼런스 타임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요. 이게 곧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트레이닝이 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학습 시간도 결국에는 패러럴하게 학습하면 해결이 가능하다. 아무래도 요즘 병렬 학습이 좀 거의 컨벤션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병렬 학습 시에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트레이닝 시간보다 인퍼런스 시간을 많이 단축시킨 방법론입니다. 다음은 이제 허위 상관관계라고 해서 변수 간에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는데 통계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을 분석한 결과이고, 이 헐트 데이터셋에 어덜트와 관련 없는 컬럼들을 랜덤으로 추가해서 이 허위 상관관계를 측정하고자 하였고요. 이 컬럼수, X축이 컬럼수인데 컬럼수 증가에 따른 성능 변화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fit LLM, 즉 이 파란색 이 코건성 그래프인데 fit LLM이 가장 적은 성능 저하를 보이는 것을 보아 허위 상관관계가 비교적 적은 것을 증명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룰 생성 시에 피처와 태스크 간 고려를 하게 해서 무의미한 룰의 생성을 방지하는 이 프롬프트 디자인이 굉장히 파지티브한 영향을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분석인데, 넘버 오브 룰스, 즉 생성한 룰 수와 이 퓨샷 이그젠플 수를 변화를 시킨 결과이고, 룰 수는 성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이 룰 수가 증가하면 과적합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fit LLM에서 fit LLM의 어떤 컨트리뷰션은 LLM 기반의 퓨샷 태블러 러닝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이 fit LLM 프레임워크를 제안했다라는 것이고, LLM으로 예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기준인 피처를 새롭게 추출하는 엔지니어의 역할을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소한의 인퍼런스 비용으로 학습 없이도 활용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당연하게도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높은 성능을 달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한계점은 소수 퓨샷 러닝에 특화되어 있어서 대규모 데이터셋에서도 이 룰을 잘 생성하는지를 이제 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LLM을 피처 엔지니어 역할로 사용을 하는 이 LLM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PISR을 준비하게 된 석사과정 이상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